주 토론토 총영사관과 주 밴쿠버 총영사관이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관은 오는 7월 2일부터 전용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7월 2일에서 5일 사이 출발하는 항공권을 소지한 접종 완료자는 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낮 12시까지 사전에 접수받아 처리해 줄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격리 면제 신청서와 격리 면제 동의서, 서약서를 공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여권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 및 국내 체류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할 것을 공관은 요청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는 비자를 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론토 공관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밴쿠버 공관은 비자 먼저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 증빙 서류는 백신 접종 영수증이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 증명서에는 반드시 이름과 접종 일자, 백신 종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면 공관에 전용 이메일로 보내고 이때 제목에 세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신속한 접수를 위한 조치로 토론토 공관은 출국 예정일과 2차 접종일, 신청자 성명과 국적을, 밴쿠버 공관은 성명과 백신 접종일, 출국 예정일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받으면 총 4장을 프린트해 출입국 심사대와 검역대에 한 부씩, 임시생활시설에 한 부, 나머지 한 장은 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이 소지해야 합니다. 공관은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국 예정일로부터 2주 정도 여유를 갖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토론토와 밴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255명으로 사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316명으로 전주보다 159명 줄어 주간 단위 확진자 규모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 57명, 워터루 53명, 필저 25명, 놀스베이 23명입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누적 9,093명이 됐습니다. 이처럼 신규 환자 수가 연일 200명대로 줄어들자 보건 책임자는 2단계 개방 일자를 앞당길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어제 데이비 윌리엄스 책임자는 신규 환자와 중환자, 백신 접종률 수치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크게 나아지고 있다며 예정된 7월 2일보다 며칠 더 앞당겨 조기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온주 정부는 아직 발표할 준비가 안 됐다고 밝혀 향후 정부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온주는 2단계가 개방되면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이 미용실과 네일샵 등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비필수 소매업소의 수용 인원도 25%로 늘어납니다. 한편 오늘부터 토론토와 필, 6지역 등 핫스팟 10개 지역 주민들은 5월 30일 이전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면 2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턴 파이자나 모더나 1차 접종 후 28일이 지난 주민들 모두에게 2차 예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2차 접종을 늘리기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에서 모더나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자 백신 공급이 지연된 탓인데 두 백신 모두 메신저 RNA 방식이라 교차 접종에도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거부 사례들이 나오자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2차 접종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주에선 어제 하루에만 22만 7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이들의 87%는 2차 접종입니다. 지금까지 1,300만여 명이 백신을 맞아 성인 대상 1차 접종률은 76.5%,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27.5%인 332만여 명입니다. 지난 4월 전국의 신규 대출이 180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대출 총액은 거의 2조 달러에 달해 금리가 다시 오르면 주택 소유주 상당수가 상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대출 등은 줄어든 데 반해 주택 모기지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를 포함한 전국의 주택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이상 과열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최저금리와 지출 감소에 따른 가구당 소득이 늘면서 주택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가가 안정되면 연방중앙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집주인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1일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이 강화되면서 제2금융권을 찾는 구매자도 늘어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컨퍼런스 보드 오브 캐나다는 무리한 모기지 대출이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가격 폭락 등의 위험 수위도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부동산 협회 등은 올해 집값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의 지하철 연장이 본격 추진됩니다. 케네디역에서 북동쪽으로 로렌스와 스카보로 센터, 맥코완과 셰퍼드 애비뉴 이스트까지 세 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8km 구간입니다. 오늘 온주 정부는 오랫동안 대중교통에서 소외된 스카보로 지역의 수건을 이루는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수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1시에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조성준 노인 및 장애인복지부 장관과 조성훈 교통부 부장관이 참석해 수십 년 동안 지연된 프로젝트가 이제서야 실현됐다며 덕포드 수상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광역 토론토와 해밀턴의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12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온주 정부가 추진하는 285억 달러 트랜짓 계획에 사용됩니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에토비코에 있는 덕포드 수상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을 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44세인 조지 니라스는 그제 오후 6시쯤 포드 수상집 앞에 시카를 들고 나타나 고함을 지르며 위협했고 이보다 앞서선 주변에 있던 차량 여러 대의 타이어를 파손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온주 경찰이 포드 수상 사유지에 들어온 남성에게 흉기를 버릴 것을 수차례 경고했으나 듣지 않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위험 무기 소지와 경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포드 수상은 귀가 전이었으나 부인이 막 도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코로나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며 지난해엔 포드 수상 집 앞에서 매주 시위가 열리자 수상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의사당에서 시위할 것을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온타리오주 놀스역의 영가 핀치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77세 여성이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다 숨졌습니다. 이날 미니밴을 운전하다 뒤에서 버스를 들이받은 76세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가운데 버스 승객 4명은 다행히 경상에 그쳤으며 토론토 경찰이 현장에 담긴 대식행 영상을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렉스데일에서 발생한 돌잔치 총격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용의자인 21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다리 총상을 입은 첫 번째 용의자와 어제 체포된 21세 남성이 파티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총을 쏘기 시작했고 이어 다른 총격범들이 가세한 것으로 보고 달아난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전기료 보조 지원을 연장합니다. 어제 BC주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 5월 31일로 종료된 전기요금 보조금제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직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전기료를 내지 못해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11,000여 가구에 최대 $600까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이 프로그램을 지지했습니다. $7천만 로또맥스 복권의 행운을 거머쥘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거주하는 2명으로 한 사람당 $3,500만 씩을 받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100만 달러를 받는 맥스 밀리언 당첨자 46명이 나왔는데 이 중 21명은 온주에서 11명은 BC주, 퀘벡과 중부에서도 각각 10명과 4명이 확인됐습니다. 오는 금요일에 추첨하는 로또맥스 당첨금은 5천만 달러이며 맥스 밀리언은 2명입니다.